자, 서울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른 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게 실제 사무실 장면이죠. 아니 이게 옛날 얘기고 요새는 싹 치웠어. 사무실 가면 항상 서류가 쌓여있거든요.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요 뒤에 숨는 거예요. 요 뒤에. 연출한 건 아니죠? 제가 사무실을 가본 결과 연출은 아닙니다. 다만 이 뒤에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메르스 사태 때 갑자기 인기가 치솟아서 상종가를 치고 대선 주자 후보군 1, 2위를 다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5, 6%대에서 그러니까 한 3위권 이 정도에서 계속 그 횡보를 하고 계세요. 횡보.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앞 순서에 황 박사님을 모시고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시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만 발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료로 보기 시작했다. 관료로. 그래서 그 이미지가 고위공무원의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고위 관료. 그렇죠. 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고위공무원. 이게 정치인으로서 나서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지가 이미지일 뿐인가 그냥 아니면 실제 그런가 이걸 오늘 저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파파이스에 나왔으니까 파파이스가 길을 잘 열어주겠죠? 네. 어떤 길을요? 대선으로 가는 길이요? 뭐 무슨 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자, 지옥으로 가는 일이. 자, 첫 번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서울시가 현 정부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요즘은 좀 각별히 안 좋아요. 왜 각별히 안 좋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 수당이라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000명에게. 그래봐야 10몇 억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정부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건 저쪽 가서 물어봐야지. 나한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글쎄, 뭐, 서울시가 하는 거는 정부가 못 봐주는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글쎄,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원래 복지부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삼았는데, 그래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발표를 하기로 한 전날 다시 뒤집었잖아요. 안 된다고. 구두상의 합의도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미 그 복지부 장관한테 이미 구두 보고하고 다, 합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승인을 못 한다. 장관이 이렇게 오케이.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동의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걸 그렇게 했냐. 장관보다 못하겠냐. 네. 그래서 장관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번 청와대. 네. 2번 청와대. 3번 박근혜? 4번 국정원.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뒤집어진 겁니까, 이게? 한다고. 그게 6시간인가 7시간. 예.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 났어요. 그, 잃어버린 그, 시간. 그럼 강행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그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2년 동안, 정말 그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뭘까. 그래서 깊은 논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청년 수당만 지금 쟁점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청년 보장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또 주거, 또 함께 모여서 늘 고민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청년 활동을 구직 활동이나 또는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청년 활동 수당,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요 하나만 딱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고요. 반대 이유는 정하잖아요. 퍼주기. 청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게 이 돈 가지고 혹시 술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술도 좀 먹을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지금 이 중앙정부는요 2016년 금년 한 해만 해도 2조 1,000억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쏟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실업률은 나아졌나요? 10.3%, 사상 최악의 지금 실업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낸 정책이 정말 잘 되는지 오히려 뒤에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잘 되면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하고 나섰냔 말이에요. 주요 야권 인사들을 쭉 관리를 해요. 그 지지율을 정부 차원에서. 근데 물론 문재인, 안철수도 관리하지만 박원순까지 일정 정도 이상 인기가 올라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일정 정도 인기가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관리가 들어와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박원순을 제일 많이 관리하죠. 보세요. 어버이연합이 왜 박원순 앞에만 와서 19번이나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했냔 말이에요. 게다가 성별도 바꿔가면서. 그거는 이제 내가 시장 되기도 전에 이미 관리를 했어. 왜냐면 박원순 2년 나와, 그래. 아름다운 가게 할 텐데 그 앞에 와서 어버이들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원순 2년 나와!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니고 네. 나를 여성으로 아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주얼리라고 하는 걸그룹 아시죠? 거기 아주 리더가 가수 중에 예원이라고 있는데요.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이 누구냐?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직 노래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여성 정치인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서울시정을 하면서도 느끼시죠? 왜 박원순 죽이기 문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나오죠, 내용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을 절대 성공하게 하면 안 되는지 거기 2장짜리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가 본데요? 2장으로 되네. 2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온 문건이 요약한 문건이 나온 거죠. 그거를 이게 그거구나 하고 실감하신 적 있어요? 그거야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게 서울시도 정부가 한 일을 참 반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방안을 냈어요. 나눠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거. 서울시장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왜 반대를 시작하셨습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튀어나와서. 서울 시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용산공원이라는 게 여러분 청나라 시절에 이 청군이 주둔했던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는 조선군 사령부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미군이 진주해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정말 민족의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 다 건물 막 때려 짓고 이러면 그 공원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저길 가봤습니다. 밴쿠버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아마 스탠리 파크라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와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겨난 이유가
이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말하자면 이 밴쿠버 시의회가 제1호 결의안으로 만든 게 그것을 공언하는 그런 결의였습니다. 영국이 주둔하는 기지를. 예.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견지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에 뭐 조선시대부터 와 있던 많은 것들이 유물로,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조사 정리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우리는 등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인데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망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뭐 누구라도 반대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이게 서울시가 그렇게 반대해서 국토부가 진행한 일을 실제로 막을 수 있어요? 뭐 서울시장이야 짓밟고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국토부가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이 안을. 이 왜냐? 안을 철회했다. 온 시민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안은 1차적으로는 무산되고 이제 지금 다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이런 뜻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뭐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또 그런 짓을 하겠어요? 바보잖아요. 어쨌든 서울시가 정부가 하는 일을 또 곱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하는 관계긴 관계예요. 이제는 서울시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생각돼서 사람들한테 매를 맞은 사안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의역 사고. 이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구의역 사고는 정말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뭐 결정적 실수고 잘못이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 많은 것들을 계속 외주를 준 거예요. 특히 이런 위험까지도. 그러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말하자면 위험마저도 외주를 준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위험에 관련된 서울시 산하의 모든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직영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더 원천적으로는 여기 이른바 이게 스크린도 그죠? 네. 안전문이었잖아요. PSD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 김군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군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밖에서도 할 수 있게 새로운 센서를 달도록 이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서울시가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게 정부 전체 기관인데요. 외주나 또는 이런 민간 위탁 준 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저희들이 지금 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규직화한 서울시에 제가 시장으로 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거든요. 한 7,200명을. 근데 물론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신분의 안정은 가졌지만 여전히 처우에 있어서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서울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2차례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한 2-3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고용 구조, 이런 고용 체계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저 안전문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고장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김군이 갔을 때와 지금은 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럼요. 네. 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죠.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를 이렇게 안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사실은 그게 이 외주를 주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이 스크린도어의 광고권을 주고 그리고 이걸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 회사니까 말하자면 이런 기술적인 것은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사가
상당히 부실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잦았던 거예요. 특히 지하철 2호선 라인에 이 사고가 잦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은 옛날 얘기고 제가 잘 못 챙겨서 이런 사고가 났던 것은 뭐 틀림없으니까 어쨌든 이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도 한번 살짝 다뤘었는데 옥바라지 골목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 왜 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가셔서 이거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옥바라지 골목이 사실 뭐 사정이 복잡하게는 돼 있어요. 이미 뭐 허가가 나와가지고 벌써 건축 공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법적 상황은 그러했는데 네, 문제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용산 참사 같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강제 철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이 법률에 따라서 그 명도 소송 판결을 받아갖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이건 내 원칙이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하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단이 됐고 지금 그 이 조합 측과 그다음에 지금 그 시민대책위원회 여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대화를 해서 아마 조만간 완전히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옥바라지 골목은 일단 철거가 되긴 되는 겁니까? 확고히 지금 하고 있는 원칙은 아무튼 이런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철거하고 또 전면적으로 철거한 다음에 그래서 이 월세 사는 분들이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는 이런 전면 철거형은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원칙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해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미 허가가 벌써 나가갖고 추진되고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뭐 역사적인 뭐 유적이나 또는 자연의 어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찬성과 반대가 또 굉장히 서로 싸우고 있는 곳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아직 한 뭐 거의 200여 군데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이 뉴타운 재개발 정책은 완전히 로마의 뭐 네로 황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도시를 한꺼번에 그렇게 바꾸는 정책이다. 그건 안 된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시민들의 삶이 켜켜이 녹아있는 쌓여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보존하면서 또 그게 쫓겨나지 않도록 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제 철학이고요.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예요? 여태 서울시 행정 중에 본인이. 그거야 너무 많죠. 그거는 하루 따로 나를 주셔야지 되고요. 이 서울역 고가가 이제 고가로서 기능을 다해서 철거하자고 했는데 이 고가를 살려서 공원으로 만들자는 안을 내셨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조감도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고 원래 철길이거든요. 철길. 이거를 철거하려고 하다가 이걸 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이거. 성공적이거든요. 이 길이 예쁘니까 그 주변 건물들도 이 길에 맞춰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비유가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내년 4월에 완공되죠. 예, 내년 4월쯤.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년이면은 대선에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세요? 이게 혹시 샛빛 둥둥성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새빛 둥둥섬도 잘 마무리해서 정리해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본래 어차피 이 서울역 고가가 1970년대에 70년이죠. 70년에 말하자면 일종의 근대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첫 고가죠, 첫 고가. 예, 네. 그런 고가였는데 이제 이게 정말 그 기능을 다해가지고 철거를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걸 철거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 더군다나 2017년까지 된다고? 하필이면 2017년. 그렇게 됐어요. 하필이면. 야, 2018년까지 가는 거 아니지? 아니 이거는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다가 다만 너무 낡은 그 상판 그것만 뜯어내고 다시
이렇게 설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없고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죠. 제가 본래 재활용을 잘하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보세요. 헛물건 기부받아서 판매하고 남는 수익 1년에 한 거의 400억을 또 자선에 쓰는 재활용의 또 대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을 한 거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시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공원이 생겨서 쭉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공원이 없단 말이에요. 밑에는 차가 다닐 것이고 계속해서. 기차도 다니고 네.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인도죠. 비유도 좋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와서 보게 되고 근데 좀 있으면 대선이야. 저 양반은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서울역 그 철로를 지나면 이제 이른바 이 서부 지역 그 공덕동 또 어디입니까 중림동 또 청파동 여기가 서울역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게 다 지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도시 개발이 늦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요 일대가. 예, 요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쪽 서계동이라든지 이 일대가 완전히 새로운 지금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단순히 서울 고가를 이렇게 재활용한다는 걸 넘어서서 서울을 보행 친화 도시로 완전히 바꾸는 프로젝트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만 이거는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는데요. 세운상가도 지금 2층 데크를 깔아서 또 남북 간에 이 남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종로도 지금 우리가 중앙 차선을 하나를 더 해갖고 대중교통은 많이 오게 하고 그 대신 차선을 하나씩 줄여서 이 자전거라든지 사람이 걷기 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한 20분 안에 서울을 이 도심을 완전히 걸어 다닐 수 있게. 아니면 자전거 타고 싶은 분은 따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지금 2,000대가 풀려 있는데요. 앞으로 2만 대로 지금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심권 안이 걷거나 자전거 타서 다 10분, 20분 안에 다 다닐 수 있게. 개인적으로도 이 프로젝트가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걸어와서 내려오면 벙커로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렇게 가면 벙커로 가고 저기서 중앙 라인을 따라서 쭉 가면 한겨레 신문사를 가요. 맞아요. 처음에는 반대했죠, 정부에서. 이것도. 그렇죠.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 허가 막 안 내주고. 경찰이 반대했고 또 국토부가 우리 애간장을 많이 태웠죠. 처음에 경찰이 위험하다고. 사람들 떨어진다고. 그래서 대선은 사실은 서울시장님을 이 시점에 모신 이유는 저는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시정은 잘 알아서 하시겠지. 잘 사시겠지. 서울시장만 하실 것인가 앞으로. 왜냐하면 제가 일부러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뒤로 숨지 않겠다. 서울시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광주 5.18를 앞두고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변호를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시장 한번 하려고 시장된 것이 아니다. 3번 하고 싶다. 저기에서 한 번은 숫자가 아니에요. 온리예요. 온리. 시장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지. 도지사도 하고 싶다거나. 그리고 나서 리더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연달아서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제 대선 출마를 하려고 지금 워밍업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본인이 말을 하셨잖아.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정적으로 왜 대선 출마를 하는지 한편으로는 고맙다. 왜 고마우셨어요? 아니 내가 서울시장을 잘못했으면 누가 이런 질문 안 하겠지. 서울시장을 잘하고 있다는 칭찬으로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그뿐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셨어요? 시장 한 번만 하려고 한 게 아니다. 시청에 가면요, 그 역대 시장들의 이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1대부터. 그런데 제가 이미 2번을 했기 때문에 35대 시장, 36대 서울시장. 그런데 내가 사진 한 장 올리려고 시장한 건 아니다. 사진 3장까지 올릴 수 있어요. 서울시 제대로 바꾸자. 제대로 바꾸라.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지 않을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시장을 잘하겠다는 뜻이라고요? 아니, 그거를 뭐 내가 꼭 다 해석을 해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했잖아 지금 마음대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3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 더민주의 대선 후보 경선 이런 데 시장직을 유지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그만두고 나가나요? 네. 유지하고. 뭐 그 다음 질문은 뭐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박원순 대선 플랜을 미리부터 회방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오랫동안 했어요, 이 작업을. 지금도 지금 역으로 이제 소송을 고소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 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다시 신경을 받자 이런 요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쭤보는 건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 대응 방침이 뭡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할 거거든요. 되든 안 되든 막. 혼내줘야죠. 강용석 전 의원이 내가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강용석 전 의원이 뭘 걸었죠. 근데 그때 고소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용서를 해주셨어. 그때 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용서해준다고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다시 문제 삼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총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다 이렇게 잘 해결됐는데 절대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고소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거론할 거냐. 왜냐? 사실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의혹 수사하고 있다고 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계속 거론하면 이게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나?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재판이 이제, 사실 선거 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말하자면 계속 의문을 제기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기고 나서 아이고 뭐 또 고발까지 하냐 그래서 취하를 했는데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해갖고 그 재판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놈들이 하도 그냥 저렇게 끈질기게 주장하니까, 나를 미워했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걸 상당히 믿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딱 이게 뒤집히고 완전히 진실이 드러나니까 이분들이 다시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진작 좀 대응을 해서 아니란 건 아니게 해야지 왜 이렇게 자기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한번 뒤집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네. 보통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피해자요. 스나이프라고 그러죠. 스나이퍼. 아, 예? 스나이퍼. 근데 오래 말하자면- 참았다가 한 방에 보냈다. 자기 칭찬 참 이상한 방식으로 하시네. 다시 그렇게 믿을 사람은 이제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아주 악질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뒤늦었지만 고소, 고발, 민사소송 다 해놨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다 이기면 제가 지금 빚이 좀 많은 거 아시잖아요. 빚 갚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는 상의를 한번 할게요. 이제 그게 다 결론이 나고 나면 내년 대선 국면에서 다시 저게 재론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뭐 재론이야 할 수 있지만 뭐 이미 사법부에서 저렇게 판단이 난 거를 뭐 그 재론 해봐야 효과가 적겠죠. 예. 그 판결 나고 난 다음에 지금 확실히 뭐 완전히 줄기는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우성 씨 사건 있잖아요. 이우성 씨 사건의 진짜 타겟은 박원순이다. 사건 초기부터 그랬었는데 실제로 그 사건 한참 진행될 때 이런 데모 많았어요. 이런 비슷한 데모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진은 처음 봤네요. 유호성 사건이죠. 예, 이우성 네. 사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은 그러니까 유성 씨를 채용한 사람은 오세훈 전 시장이에요. 나는 사실 뭐 이런 분이 있는 줄도 잘 몰랐죠.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됐던 예. 그런 사건인데 그러면 사과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오세훈 전 시장. 아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첩이 계속 암약하도록 놔둔 방치제가 박원순 있는 시장이 문제인 거죠. 방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대책에 나가면 사실은 이런 사건이 터지면 피하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거꾸로 채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예. 그 생각은 못 했는데. 네. 네, 뭐, 그거는 좀 본인의 또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뭐, 서울시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반대할 거예요. 왜 굳이 논란을 만드냐고. 근데 제가 그 지하철 노조에서 네.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해고된 그 한 8명 정도의 이 조합원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대부분이 아니라 다 완전히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다른 언론들은 굉장히 막 뭐 문제를 많이 삼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업의 평화를 위해서 그 노동조합원들을 저는 복직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정치적 결단으로 복직을 시켰죠. 그런데 저희 황 박사님하고 앞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 정치인 박원순은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서울시장 박원순만 보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드 이런 문제가 뭐 정치권에서 막 논란이 된다. 뭐 물론 성주긴 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발표했죠. 어떻게 발표됐나요? 나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한반도에서 핵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핵을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니다. 핵 공격을 온전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반대한 이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왜냐하면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말하자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수도권이 다 합치면 2,500만 명인데 성주에 이 사드 설치한 게 여기에 공격해 들어오는 핵 공격이나 이 장사정 포를 다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안보를 이렇게 택한 게 아니고 안보를 더 우려스럽게, 더 불안하게 만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지금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메르스 이후에 중국에 가서 그 여행객들 관광을 좀 더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중국 관광객이 하나도 없는 썰렁한 서울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보통 제가 2018년까지 2천만 명의 관광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약 4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이 정말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위축돼 있고 또 경제 성장이 거의 지금 막힌 상태에서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타격이 있죠. 이것도 안보가 아니고 뭡니까? 저는 세 번째 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그 과정이, 절차가 시민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아무런 정말 논쟁이나 토론이나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뭐 국회의장도 몰랐던 거고, 심지어는 그 여당의 뭐 대표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때로는 국가의 기밀이라는 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비밀리에 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이유에서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000만 서울 시민의 이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는 당연히 저는 발언하고 책임져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거든요. 유사시에는 제가 재난 선포권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그게 뉴스가 잘 안 되죠. 시장님이 사드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제 뉴스는 안 나옵니다. 네. 아니 뭐 제가 얘기 들으니까요. 어느 방송사의 이 국장이 박원순을 말하자면
조질 수 있는 기사를 써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시했다고 얘기 들었고요. 지상파 중에 하나입니까? 그까지는 얘기 안 아니, 하겠습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K인지 M인지 M인지. S인지. 예? N 옆에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일본의 NHK에서 아주 뭐라고 했죠? NHK가 전 세계에서 인상적인 4명의 시장을 꼽았다고요? 근데 뭐 우리 방송에는 그런 거 잘 안 내보내잖아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면 모든 언론이 보도를 했겠죠.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럴 리가 없지만. 근데 박원순 시장의 긍정적인 혹은 도움이 되는 잘한다는 뉴스는 사실 안 나와요. 그럼 보신 적 있어요? 뉴스 자체를 잘 다루지 않아요. 구의역 사고 정도 나야지 이 책임은 박원순이 책임져라 이런 뉴스가 나오죠. 시장님이 주류 언론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사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기억나실 거고, 네. 많은 분을 만나셨어요. 이분도 기억나실 거고. 이분도 기억나시죠? 이분은 특히 기억나시죠? 최근이에요. 오세훈 전 시장하고 만난 것은. 최근인데, 제가 이분들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제 이분들과 이제 앞으로 다퉈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상대가 누굽니까? 오늘 잘못 온 것 같네. 나는 아니 이런 거는 그냥 한두 번 묻고 지나갈 줄 알았지. 이렇게 집요하게.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바꿔서 그 내년에 그 더민주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지 않을 조건이 뭔가요? 이러면 내가 안 나간다. 서울시 일이 너무 바쁘면 내가 못 나간다든가. 답 좀 알려주세요. 그런 답을 못 찾겠다는 거죠, 지금. 웬만하면 나간다는 거죠. 실수했네요. 물론 너무 이른 감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서울시정은 생각 안 하고 대선만 생각해가지고 또 저런다고. 그런 공격을 받겠죠. 이 방송 보고 공격할 것 같아. 아니, 서울시장만 하실 건 아니죠? 저 눈빛을 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 총수께서 희망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변수가 될 건지 말 건지, 본인의 플랜이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물어볼 거 많은데 좀 넘어갑시다 이제. 이게 끝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저 질문을 계속 변주하면서 할 건데. 만약에 문재인과 안철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 지지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누구를 지지하시려고 지금 마음으로 굳게 먹고 계세요?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들을 갖고 왜 그렇게 자꾸. 그러면 누가 더 좋아요? 이 두 분의 장단점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해 보시면. 예전 같으면 시장님이 지금 좀 얼굴이 좀 빨개져가지고 날 여기 왜 부른 거냐고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한 10년 전 정도. 지금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고에 전혀 없었던 얘기를 아니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하면. 개인적으로 안희정 지사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 잘하죠. 네. 이재명 시장도 일을 네, 잘하고 있죠. 저는 지방정부는 사실 늘 시민들의 가까이에서 이렇게 늘 피드백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공감하고 이런 일들을 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을 라이벌로 생각하십니까? 뭐든지 그렇게 라이벌로 생각해요. 아니, 너 동지죠. 동지긴 한데 동지면 됐지 또 뭘 물으시려고. 아직 라이벌로 보기에는 아직 더 커야 되나요? 그렇다고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해드려 볼게요. 2017년 대선이 이제 1년하고 몇 개월이 남았는데, 시장님이 아주 여러분을 만나니까 이 민심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 아닙니까? 이 민심은 정권 교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정권, 새누리당 정권이 재창출이 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토록 절망적이고
또, 그래서 뭔가 이 시대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정권도 바꿔야 되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뭐, 저만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꼭 같은 생각이시죠? 네. 그래서 리더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그냥 시장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로 숨지 않겠다. 끝나기 전에 황상민 박사가 저한테 대신해달라고 한 질문이 있잖아요. 시장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심리 분석을 했더니 시장님을 점점 이 행정과 관료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치라고 하는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거창한 얘기, 말하자면 총론의 얘기에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였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회는 강론이 필요하고 또 이런 어떤 실사구시적인 이런 게 중요하다. 사실 뭐 서울시에 이 시장이라는 직책이 물론 정치인이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행정을 살림을 잘 살아야죠. 민생을 잘 돌보고 시민들의 아픔을 잘 보듬고 그런 거 하는 게 정치죠. 근데 이재명 시장을 보면 그것도 잘하면서 자기 광도 잘 팔거든요. 뭐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잘하는 부분, 더 작은 지자체이긴 하지만 시장님보다 더 잘하는 부분 약한 거예요. 현재 스코어. 그거가 황 박사의 분석이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왔어요. 황 박사의 질문을 그대로 할게요. 당신은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한 단어로 한 단어로.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는 시장.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기억되고 싶다? 시장의 꿈이 아니고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시장. 뭐 그 얘기하고 시장으로서 자기 욕심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시민들이 원했던 것만 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다. 한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잖아요, 그건. 황 박사님이 남기고 가신 얘기가 이겁니다. 한 단어가 나오느냐 아니면 길게 설명이 되느냐. 길게 설명이 되면 아직 본인도 잘 모르는 거다라고. 그거 맞는 얘기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황 박사님의 분석을 붙여서 듣기로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이 서울 시민을 향해서 꼭 하시고 싶은, 보통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역사의 대열에 앞장 서야죠. 여러분과 함께.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다른 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워커홀릭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이게 실제 사무실 장면이죠. 아니, 이게 옛날 얘기고 요새는 싹 치웠어. 사무실 가면 항상 서류가 쌓여있거든요,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요 뒤에 숨는 거요, 뒤에. 연출한 건 아니죠? 제가 사무실을 가본 결과 연출은 아닙니다. 다만 이 뒤에서 주무실 때가 있어요. 오늘 모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메르스 사태 때 갑자기 인기가 치솟아서 상종가를 치고
대선 주자 후보군 1, 2위를 다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5, 6%대에서 그러니까 한 3위권 이 정도에서 계속 그 횡보를 하고 계세요. 횡보.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 앞 순서에 황 박사님을 모시고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시장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만 발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관료로 보기 시작했다. 관료로. 그래서 그 이미지가 고위공무원의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 잘하는 고위 관료. 그렇죠. 일 잘하는 열심히 하는 고위공무원. 이게 정치인으로서 나서서 리드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가 점점 굳어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미지가 이미지일 뿐인가, 그냥 아니면 실제 그런가, 이걸 오늘 저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파파이스에 나왔으니까 파파이스가 길을 잘 열어주겠죠? 네. 특히 여러분들, 어떤 길을요? 대선으로 가는 길이요? 뭐 무슨 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자, 지옥으로 가는 일이. 자, 첫 번째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서울시가 현 정부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는데 요즘은 좀 각별히 안 좋아요. 왜 각별히 안 좋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청년 수당이라는 걸 하려고 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000명에게. 그래봐야 10몇 억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정부가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건 저쪽 가서 물어봐야지. 나한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글쎄 뭐 서울시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말하자면 많은 것들을 계속 외주를 준 거예요. 특히 이런 위험까지도. 그러면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 말하자면 위험마저도 외주를 준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위험에 관련된 서울시 산하의 모든 지하철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직영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 다음에 더 원천적으로는 여기 이른바 이게 스크린도 그죠? 네. 안전문이었잖아요. PSD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뜯어 고쳐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 김군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군처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밖에서도 할 수 있게 새로운 센서를 달도록 이렇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게 정부 전체 기관인데요. 그 외주나 또는 이런 민간 위탁 준 거 이런 것들도 전부 저희들이 지금 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규직화한 서울시에 제가 시장으로 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거든요. 한 7,200명을. 근데 물론 이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신분의 안정은 가졌지만 여전히 처우에 있어서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서울의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2차례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한 2-3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그런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고용 구조, 이런 고용 체계를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저 안전문이 대단히 문제가 많아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고장나고 있는 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시에 김군이 갔을 때와 지금은 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그럼요. 예. 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죠. 그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센서를 이렇게 안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이명박 시장 시절에 사실은 그게 이 외주를 주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이 스크린도어의 광고권을 주고 그리고 이걸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사람들이 광고 회사니까
말하자면 이런 기술적, 그런데 청년 일자리는 실업률은 나아졌나요? 10.3%, 사상 최악의 지금 실업률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낸 정책이 정말 잘 되는지 오히려 뒤에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잘 되면 그걸 전국으로 확대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반대하고 나섰냔 말이에요. 주요 야권 인사들을 쭉 관리를 해요. 그 지지율을 정부 차원에서. 근데 물론 문재인, 안철수도 관리하지만 박원순까지 일정 정도 이상 인기가 올라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일정 정도 인기가 올라갈 때는 바로바로 관리가 들어와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아니, 박원순을 제일 많이 관리하죠. 보세요. 어버이연합이 왜 박원순 앞에만 와서 19번이나 어버이연합이 집회를 했냔 말이에요. 게다가 성별도 바꿔가면서.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시장 되기도 전에 이미 관리를 했어. 왜냐면 박원순 2년 나와, 그래. 아름다운 가게 할 텐데 그 앞에 와서 어버이들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원순 2년 나와!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분뿐만이 아니고 네. 나를 여성으로 아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주얼리라고 하는 그 걸그룹 아시죠? 거기 아주 그 리더가 가수 중에 예원이라고 있는데요. 어느 언론사 인터뷰에서 가장 존경하는 여성 정치인이 누구냐?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직 노래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서 여성 정치인입니다. 어쨌든 그거를 서울시정을 하면서도 느끼시죠? 아니 왜 박원순 죽이기 문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네.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나오죠, 내용이. 어떻게 박원순 시장을 절대 성공하게 하면 안 되는지 그게 2장짜리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가 본데요? 2장으로 되네. 2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온 문건이 예. 요약한 문건이 나온 거죠. 그거를 이게 그거구나 하고 실감하신 적 있어요? 그거야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죠?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는 게 서울시도 정부가 한 일을 참 반대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국토부에서 용산공원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방안을 냈어요. 나눠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거. 서울시장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왜 반대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니,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정부가 못 봐주는 것 같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그래서 반대.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원래 복지부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걸 이유로 삼았는데 그래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발표를 하기로 한 전날 다시 뒤집었잖아요. 안 된다고. 구두상의 합의도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미 그 복지부 장관한테 이미 구두 보고하고 다 합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발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승인을 못 한다. 장관이 이렇게 오케이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은 동의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걸 그렇게 했냐? 장관보다 못하게 힘센 했냐? 사람은, 예. 그래서 장관보다는 더 높은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입을 했을 것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뭐 그것까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번 청와대, 네. 2번 청와대, 3번 박근혜? 4번 국정원.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뒤집어진 겁니까 이게? 한다고 그게 6시간인가 7시간. 예. 그러니까 어느 신문에 났어요. 그 잃어버린 그 시간. 그럼 강행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그럼요.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2년 동안 정말 그 지금 청년들의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이 뭘까? 그래서 깊은 논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보통 청년 수당만 지금 쟁점이 있는 줄 아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청년 보장 정책이라고 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또 주거, 또 함께 모여서 늘 고민하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청년 활동을 구직 활동이나 또는 새로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청년 활동 수당,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있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요 하나만 딱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고요. 반대 이유는 정하잖아요. 퍼주기. 청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문제 삼는 게 이 돈 가지고 혹시 술 먹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술도 좀 먹을 수 있는 거지. 말하자면 지금 이 중앙정부는요 2016년 금년 한 해만 해도 2조 1,000억을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쏟습니다. 나와서. 서울 시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용산공원이라는 게 여러분 청나라 시절에 이 청군이 주둔했던 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는 조선군 사령부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미군이 진주에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뉴욕의 센트럴 파크처럼 그런 정말 민족의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걸 다 건물 막 때려 짓고 이러면 그 공원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저길 가봤습니다. 밴쿠버라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아마 스탠리 파크라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와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겨난 이유가 이 캐나다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면서 말하자면 이 밴쿠버 시의회가 제1호 결의안으로 만든 게 그것을 공헌하는 그런 결의였습니다. 영국이 주둔하는 기지를.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견지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말 여기에 조선시대부터 와 있던 많은 것들이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조사 정리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우리는 등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인데 정부가 나서서 저렇게 망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누구라도 반대해야 될 내용이죠. 근데 이게 서울시가 그렇게 반대해서 국토부가 진행한 일을 실제로 막을 수 있어요? 서울시장이야 짓밟고 지나가겠죠. 그렇지만 국토부가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이 안을. 이 안을 철회했다. 온 시민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보세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부안은 1차적으로는 무산되고 이제 지금 다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시민들의 이런 뜻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또 그런 짓을 하겠어요? 바보잖아요. 어쨌든 서울시가 정부가 하는 일을 또 곱게 보고 있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하는 관계긴 관계예요. 이제는 서울시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생각돼서 사람들한테 매를 맞은 사안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구의역 사고. 이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구의역 사고는 정말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결정적 실수고 잘못이었죠.